예장백석을 시작으로 통합과 합동 등 주요 장로교단의 정기총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이번 총회를 정리해봤습니다. 학업과 취업 준비로 밥 한 끼 제때 챙겨 먹는 것도 쉽지 않은 청년들에게 매일 아침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집밥 같은 포근함으로 청년들을 섬기는 성복중앙교회를 소개합니다. 다문화인 240만 시대라고 하지만 다문화인으로 구성된 교회 상당수는 임대료를 내지 못해 쫓겨날 정도로 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다문화 교회의 자립을 돕고 있는 다문화 행복드림을 취재했습니다. IT 중심지인 판교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모여드는 지역이지만 복음화율이 낮아 선교의 불모지로 불리기도 합니다. 직장인 예배와 문화 사역으로 판교의 복음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판교 신우회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9월 초 예장백석을 시작으로 이번 주 예장통합과 합동 등 주요 장로교단의 정기총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교단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현안을 처리하는 정기총회는 교단의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안건들을 중심으로 이번 총회를 정리해봤습니다. 한인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총회가 진행된 예장백석은 교단 명칭을 기존의 예장백석 대신해서 예장백석으로 변경했습니다. 목회자의 은퇴 연령은 만 75세로 연장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의 이슈는 단연 명성교회였습니다. 명성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수습정권위원회가 명성교회의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종신대 운영이사회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총대들은 팽팽한 경론 끝에 찬성 670명, 반대 364명으로 폐지를 확정했습니다. 성서한국과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회개혁실천연대, 청어람 등 복음주의권 4개 단체와 관련해선 신학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담임 목회자와 당회에 적절한 지도가 요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계 한인 기독교 이단 대책 연합회와는 일체 교류를 금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에선 순장총회와의 교단 통합이 논의됐습니다. 또한 한계총을 이단 옹호단체로 규정하는 안건과 관련해선 이대위가 1년간 조사한 후 내년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예장 합신총회는 사랑하는 교회 변승훈 목사와 인터콥 선교회 최바울 선교사의 이단성에 대해 1년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 청년들. 제때 식사를 챙겨 먹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간단히 해결하는 경우도 다반사인데요. 매일 이른 아침마다 청년들에게 따뜻한 집밥을 차려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종암동에 자리한 성복중앙교회가 그 주인공인데요. 윤인경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성복중앙교회 식당은 평일 아침에도 북적입니다. 3, 4, 5 모여 식사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혼자 밥을 먹는 모습입니다. 많게는 하루 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교회에서 아침을 해결한 뒤 학교로 향합니다. 성복중앙교회가 새벽 만나라는 이름으로 무료 아침 식사를 제공한 지는 벌써 7년이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아침을 먹으러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물론 아침도 먹으러 오는데 사랑을 먹으러 오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이 아침 잠을 깨고 7시에 밥을 먹으러 온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기적이거든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먹으러 오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복중앙교회 새벽 만나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인근 대학교 재학생 커뮤니티에선 인증사진부터 칭찬글이 수십 개 올라왔습니다. 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새벽 만나를 통해 교회에 나오게 되는 청년들도 매년 생겨납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과 언니나 아니면 동기들도 여기서 많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밥만 떠주시는 게 아니라 엄청 살갑게 아들, 딸처럼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되게 왔냐고 하면서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밥도 퍼주시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되게 힘이 되고. 교회 봉사자들은 새벽 만나를 위해 매일 이른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합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식사지만 맛과 영양을 두루 갖췄습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날 때 있고 2시 때 일어날 때 있고 이제 일어나게 됐거나 그럼 되면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때로 힘들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정 집 애들 밥 해주는 것도 힘든데
근데 그 지칠 때 애들이 왔을 때 들어올 때 그 기쁨을 인해서 다 잊어버리는 거야, 이거를. 저기 현관에 들어오면은 내 가슴이 막 뛰는 거야. 그 사랑이로 하는 거지. 청년들은 오늘도 새벽 만나 덕에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합니다. 성북중앙교회의 조건 없는 섬김이 고달픈 청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 여성, 난민을 포함한 국내 다문화인의 수는 대략 24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다문화인을 위한 교회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들 중 상당수는 임대료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문화 교회가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을 한 성경 말씀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섬겨온 지 5년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사역국 기관인 다문화 행복드림은 다문화인 240만 시대에 외국인 복음화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 2014년 설립됐습니다. 사역 초기 고향을 떠나온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방전도나 명절 나눔 행사, 다문화 가정 고향 방문 등의 사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면서 교회를 지원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제일이라는 걸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지금 현재 다문화 교회들이 우리나라 2,00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교회들이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들을 살리려고 저 직접 투입해서 그들에게 월 50만 원씩 임대를 지급을 하면서 그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다문화 행복드림은 2015년부터 외국인 신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들이 본국에 돌아가 선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엔 사역 범위를 넓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신학교를 방문해 신학생 45명에게 한 학기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문화 행복드림의 사역이 지속될 수 있었던 건 50여 명의 한국인 회원 성도와 정부 승인 기관인 위드 다문화가 꾸준한 후원과 봉사로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문화 행복드림은 향후 5년 이내 다문화 교회 1,000개 살리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기관 측은 다문화 2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사역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판교하면 IT 중심지란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만큼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지만 복음화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판교 지역 복음화를 위해 뭉쳤다고 하는데요. 매년 주최하는 나눔 콘서트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판교 테크노밸리에서는 직장인과 동네 주민들까지 몰려들어 행사 장소를 가득 메운 채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는 비신앙인들도 함께 찬양을 즐기며 은혜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판교 지역 직장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판교 신우회가 마련했습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직장과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판교 신우회는 매년 마커스와 제이어스,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 등을 초청한 공연과 집회 등을 열어 판교 직장인들의 신우 예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에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종일 눈 뜨고 지내는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 이제 동료 크리스천들하고 모여서 목사님까지 이제 8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이제 시작입니다. 특히 판교 신우회는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마다 직장 연합예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8명으로 시작한 이 모임은 3년이 지난 지금 6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일터에서 함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직장 동료와 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모임에 초대하다 보니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겁니다. 판교 신우회는 이외에도 여성을 위한 성경 공부 마더와이즈와 기독교의 기본적 교리를 나누는 기독교 에센스 CES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앞으로 판교에 있는 주요 건물마다 신우회가 생겨 서로 연합해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란다며 언제나 누구든지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구티비 부울경본부에서 전해왔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 시민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같은 날 인근에서 열린 퀴어 행사에 맞선 건데요. 동성애 스탑 총 걸기 대회는 건강한 부산 만들기 시민연대가 주최하고 레알러브 시민축제가 주관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은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를 외쳤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기런평 운영위원장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설명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레알러브 시민행진 상임대표 안용훈 목사는 후손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시청각장애인 지원법인 헬렌켈러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헬렌켈러법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중복으로 겪는 시청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지난 4월부터 헬렌켈러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시민 17,000여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단체는 헬렌켈러법이 통과될 때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운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한편 2017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 3명 중 1명이 정규 교육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또 10명 중 7명은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혼의 안식처란 의미를 담은 전시 쉘터 포 소울이 관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 주교자 성당과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마루에 전시된 작품들은 국제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한 39개국 건축가들의 작품 가운데 15개의 수상작과 1개의 특별작인데요. 작품엔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되돌아보자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바라보는 바다를 표현한 작품에는 넓고 파란 바다 대신 갈매기와 파도 소리만이 생생하게 재현됐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를 추모하며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생각하며 만든 작품도 눈길을 끄는데요. 달팽이 모양의 흰 텐트 뒤에 그려진 슬픈 눈은 전쟁을 바라보고 수모를 겪었던 피해자들의 상처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밖에도 고시원 젊은이들, 차별받는 시골소녀, 45살 다운 증후군 여성 등 관심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안식처가 전시됐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예장통합총회가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한 것을 두고 교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교단 내 분열은 봉합했다고 하지만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니어처로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낸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녀와 함께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유창선 기자와 하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자 세습으로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사태를 해결할 수수반이 막판 진통 끝에 예장통합 정기총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예장통합이 명성교회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통합총회는 26일 회무에서 수습정권위원회를 통해 명성교회 수수반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명성교회 위임 목사의 청빙을 2021년 1월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11월 명성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명성교회 사태로 분열된 서울 동남노회와 관련해선 오는 가을 정기노회에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통합이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한 것은 교단 내부의 분열과 교계 안팎으로 거세지는 비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대형교회 목회 세습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논란을 잠재우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가 창사 22주년을 맞아 미디어를 통한 선교 영역 확장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10월 한 달을 천사 후원의 달로 정하고 미디어 선교 기금 마련 특별 후원 방송을 10월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란 주제로 진행되는 특별 후원 방송은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섬긴 예수님의 삶을 본받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땅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연결해주는 미디어 선교 소명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총 3부작으로 방영되는 특별 후원 방송에선 구티비가 시작된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사역을 통해 만난 전국 곳곳의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특히 삶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의 간증과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의 취재담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티비 미디어 선교에 동참하고 싶다면 10월 중 언제든지 구티비 사옥을 방문하거나 ARS와 계좌 입금을 통해서 후원의 손길을 나눌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유창선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성경 이야기를 생생한 미니어처로 소개하는 박물관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아지동 테마파크는 3.1운동 등 한국의 역사를 다룬 한국 스토리 뮤지엄과 성경 및 명작 동화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스토리 미니어처 뮤지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스토리 뮤지엄에서는 김구 선생, 윤봉길 의사 등 신앙을 바탕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조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정신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3.1운동, 일제강점기 등 대한민국 독립에 앞장섰던 인물들을 미니어처로 제작해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스토리 미니어처 뮤지엄에선 천지창조와 예수탄생 등 성경 속 이야기를 현실로 옮겨놨습니다. 세계 각국의 미니어처와 오르골 3,000여 점으로 꾸며놓은 겁니다. 차수연 본부장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역사와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박물관을 설립하게 됐다며 많은 관람객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좋은 기독교 영상을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국내 최초로 등장해 관심을 모읍니다. 기독교 콘텐츠 플랫폼 온맘닷컴이 운영하는 온맘픽은 기독교 관련 영상을 선별해 배포하는 동영상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맘닷컴 김태관 대표는 건강한 신앙과 신학적 이해를 가진 정통교단 소속 목회자와 신학생, 문화사역자들이 큐레이터로 참여한다고 전했습니다. 큐레이터가 유튜브 등 기존 영상 플랫폼에서 이단성과 유해성, 신학적 해석의 적절성을 고려해 콘텐츠를 선별한 뒤 온맘픽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극적이고 해로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와 어린이 카테고리를 분류해 신앙적으로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들을 제공합니다. 김 대표는 기독교 용어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단 관련 영상들이 상위를 점령하고 있는 게 안타까웠다며 온맘픽 서비스를 통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가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명시 기독교연합회가 광명시청에서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연합회 중앙위원 박정희 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라의 경제와 평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해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나라가 어려울 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광명시와 국가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편 연합회는 해마다 2차례씩 조찬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선교회가 지난 25일 바울성전에서 제58차 정기총회와 축복성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축복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이영훈 위임 목사는 예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2부 정기총회에서는 이찬목 장로가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15명의 장로에게 공로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이용기 남선교회 직전 회장도 우수와 장기군속 봉사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문의 폐질환이 52%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전자담배 관련 의심 폐질환이 나타난 주가 38개에서 46개로 늘었다고 밝혔고, 이는 미국 내 50개 주 거의 대부분에서 폐질환 환자가 나온 것을 뜻합니다. 이 폐질환의 초기 증상은 폐렴 증세와도 유사한데 기침과 호흡곤란, 피로감, 가슴 통증,
어지럼증, 구토 설사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가향 전자담배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전 세계 육류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돈육 수입량을 80% 가까이 늘리면서 쇠고기와 닭고기 등 대체 육류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나라로 세계 돈육의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소비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체재인 쇠고기, 닭고기 가격도 함께 요동치면서 아르헨티나에선 쇠고기 가격이 전년 대비 51% 올라 주민들이 쇠고기를 사 먹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위스에서 5세대 이동통신, 이른바 5G 통신망 구축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5G 안테나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스위스 일부 전문가들은 5G 안테나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이전 이동통신 기술과 비교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시민들의 반대 집회와 온라인 청원으로 제네바와 보, 프리부르 등 일부 주에선 5G 기지국 건설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몇몇 전문가 단체는 5G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직업 등 사회적 이유로 출산을 미루는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난자를 채취해 동결 보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난자 동결 보관을 한 여성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직업과 출산을 양립하기 위한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불임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오사카 의료법인 오크회에 따르면 난자 동결 보관 시술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나이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의학계에선 난자 동결 보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